9. 이유재의 논어 읽기. 이유재. 논어는 20년 전 대학교에 입학해서 잠깐 도서관을 배회할 때 얇은 책을 읽은 기억이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고지식하고 단편적인 편이라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던 논어를 흥미롭게 읽은 기억이 난다. 내가 이유재의 논어 읽기란 책을 접하게 된 것은 고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서양의 고전인 플라톤의 대화편을 접한 후 그러면 이제 동양의 고전을 읽어보자 라는 생각에 이 책을 들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논어에 관한 많은 책을 살펴보았는데 설명이 자세하게 비교도 잘 되어 있는 이 책을 선택해 읽게 되었다. 당시에 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내게 논어는 너무나 절묘하면서 학문의 마음을 불타게 했다. 그러던 것이 논어를 읽은 후에는 법관 대신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는 공익변호를 꿈꾸게 됐다. 이는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자. 논어는 사실 방대한 분량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공자는 비슷한 이야기를 중심 주제로 놓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당시에 내게 들어와 마음에 박혔던 내용 중심으로 쓰려고 한다. 착한 사람은 내가 만나볼 수 없으니 마음이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없으면서 있는 체하고 비었으면서 가득 찬 체하며 가난하면서 부유한 체하면 마음이 한결같이 변함없기가 어렵도다. 분명한 내용이다. 나도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당시에 했던 것 같다. 많이 보고 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것은 제쳐놓고 그 나머지를 실천하면 후회와 허물이 적을 것이다. 또한 기억나는 것은 길을 가다가 들은 것을 바로 말하는 사람은 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다. 3년을 공부하고서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는 자를 쉽게 보지 못하겠다. 예나 지금이나 오랫동안 공부하려는 자는 적고 인정을 받으려는 세태를 공자는 그 시절부터 한탄한 것이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제자 중에 학문을 좋아하는 자가 있느냐는 물음에 공자는 그런 자가 있었지만 죽었다고 하면서 제자 안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구는 소극적이기에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고 유는 너무나서는 까닭에 뒤로 물러나게 한 것이다. 공자는 같은 물음에 대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답을 해주었다. 그처럼 공자는 획일적 가르침을 펼치지 않았다. 공자는 그 사람의 기질을 살펴 그 지나친 것은 억제하고 부족한 것은 더해주었다. 어느 장에서는 안연이 공자에게 가르침을 묻는 장면이 나온다. 거듭되는 물음에 공자는 얘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를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고 가르침을 펼쳤다. 이것이 그 유명한 극기복례의 사상이다. 여기서 예로 돌아간다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으로 복귀를 뜻하는 것이다. 즉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공자가 인과 예의 사상을 펼쳤다면 100년 후에 나타난 맹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인과 의의 사사를 펼쳐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라고 공자가 먼저 말한 것도 있지만 맹자 또한 양해왕의 물음에 그 유명한 어찌 이를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는 명구를 남겼다. 석공이란 자가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가 답한다.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다른 것이 없다. 국민에게 선정을 베풀면 먼저 그 나라의 국민들이 기뻐한다. 또한 이것이 널리 알려지면 외국에서도 그 나라를 알아주고 서로 방문하지 못해 안달이 나게 마련이다. 이것은 19세기 네덜란드가 그랬고 20세기 파리가 그런 곳이었으며 21세기에는 뉴욕이 그런 낭만의 도시였다. 자로가 성인에 대해 물었는데 공자가 거듭 답했다. 지금의 성인이야 어찌 그렇겠는가? 이익을 눈앞에 두고 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급할 때 목숨을 내놓으며 오랜 약속에 대하여 평소에 한 말을 잊지 않는다면 또한 성인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유명한 공자의 견리사의가 나온다. 이 구절과 맞닿았을 때 나는 전율했던 것 같다. 그때 법관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것은 나의 이기적인 목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즉 남들을 도우며
내 일을 할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호사로 꿈이 바뀌었다. 군자에게 도가 셋 있으나 나는 능히 실천할 수 없다. 어진 자는 걱정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의욕에 빠지지 않으며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공이 말하길 선생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분명한 내용이다. 당시의 젊은 내게는 너무 훌륭한 문장으로 들렸다. 걱정하지 않고 의욕에 빠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니 논어는 너무 매력적인 고전으로 다가왔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 시를 공부하면 감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물을 살펴볼 수 있고 무리와 어울릴 수 있으며 원망할 수 있고 가까이는 아비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으며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도 많이 알 수 있느니라. 요즘 한시미약 산책이라는 책을 보면서 한시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다. 공자의 시학은 정말 탁월한 비유다. 시를 알게 되면 다양한 감정과 정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도가 행해지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물러나 응거한다. 이처럼 공자는 고집하지 않고 의에 따라 상황을 선택하겠다는 현명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떤가? 자신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등용되지 못하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탓하며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도 나아가 벼슬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논어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자.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설 수가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느니라. 논어에도 나오지만 공자는 더불어 말할 사람인데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다고 했고 더불어 말할 사람이 못 되는데 말을 하면 그 말을 잃는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공자의 현명함을 살펴볼 수 있다. 대학교 3학년 때 1년을 휴학하고 겨울 방학을 맞았을 때 플라톤의 국가와 이 책은 나의 그 시절을 든든하게 떠받쳐준 훌륭한 책이었다. 그 긴 시간을 온전히 고전에 빠져 나의 미래를 계획했던 유익한 세월이기도 했다.